가짜 유포 그리고 괴담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언급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요.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죠.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어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노리는 것이겠죠.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 당시에 최고회의에서 관련된 영상을 틀었었죠. 이렇게 입장을 올렸습니다. 장경태 의원인데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을 상영한 것에 유감. 최혜봉 특검 수용을 말씀하시다 말고 유감 표명을 원하신다니 기꺼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혜봉 특검법 발의하십니까? 정광재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치적 선동으로 당분간 일시적인 여론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과 진실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괴담이라든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친일몰이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친일 프레임을 씌워야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이 마치 선심 쓰듯 자기가 사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유감이라고 하는데 저 사과를 선심 쓰듯 하는 게 아니죠. 당시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흠집내기용으로 민주당이 정쟁 성격을 감미해서 얘기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태어나서 한 번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거짓말을 한 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의겸 전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나 마치 선심 쓰듯 그래서 내가 사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의장님.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비단 김의겸 전 의원뿐 아니라 사실 최고위에서도 영상이 상영됐었고 이재명 대표도 배석했었죠.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계셨었겠죠, 그 자리니까. 글쎄요, 이게 어쨌든 이 문제 제기가 됐던 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당사자의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그 제보를 받고 녹취록을 확인한 어떤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믿을만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네요. 배석해 있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둘째 문제로 치고 이게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구속영장 2번 청구했는데 더 탐사 기자 다 기각됐습니다. 민사소송 진행되고 있고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인용하셨던 내용은 그 1심 민사소송에서 물론 당사자인 찰리스트가 저게 과장이고 거짓말이다라고 법정 증언한 내용이긴 합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이 명예훼손의 형사사건, 민사사건 그걸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괴담으로 치부하고 두 개를 다 묶어서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특유의 이 논리 전개죠. 모든 사실을 본인이 다 주장하는 것처럼 다 아직 진행 중인 내용을 다 사실로 확정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배경이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민생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던 도중에 갑자기 후쿠시마 얘기를 왜 꺼내시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경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임기 1개월이 지나는 동안 존재감이 없다, 리더십이 잘 발휘하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잘하는 것, 본인이 원래 잘하는 걸 하기로 결심하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더 사실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실로 본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다 사실로 확정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시기에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는 됐지만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민주당을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여야가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자고 시작하고 그 마당에 지금 왜 그런 식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런 부분을 다시 끌고 오는지 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첼리스트를 저희 채널A가 과거 만나서 직접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첼리스트는 그 의혹 당시 직후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형국이 되고 있는 셈이죠.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김행장 변호사 30명은 없었어요. 동백 아가씨 뭐 연주했죠. 네, 하지만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한 그거는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한 거죠. 진심으로 정말 저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좀 너무나 큰 거짓말을 했죠. 저를 악마화시키고 여자로서 뭐 정말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을 주고도 있어요. 저를 팔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답답한 형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약간 그 민주당에서는 아니야 아직 사실관계 따져봐야 돼라는 약간 형국도 좀 있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조기현 변호사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보다도 저 완강하신 것 같아요. 아니 당의 입장이 이제 그렇다라는 걸 전해주신 최고위원회에서 거죠. 문제 제기했던 네. 장경태 의원조차도 아 그래 유감입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 아직 결론 안 났다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국민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정말 왜 정치권에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하고 사실인 걸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지 정말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저 첼리스트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얼마나 지금 큰 핍박과 예. 그 불이익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그 녹취록이 나가면서 이게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 가가지고 이게 정치 정점하면서 본인의 삶은 다 피폐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민생을 이야기하고 민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개인 한 명 첼리스트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이거 아직 결정 안 난 겁니다. 왜 한동훈 대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박을 하면 정치권에 있는 저로서는 정말 할 말이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엊그제 있었던 행안위에서 이른바 마약 사건 외압 가지고 또 청문회를 또 막 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건도 그냥 어느 경찰서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상관이 그걸 다른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가 묵살됐다고 그래서 이게 용산 이야기를 했다는 말로만 아무 증거가 없어요. 경무관이라는 사람도 서울경찰청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관세청 출신이니까 관세청의 민원이나 요청을 받았겠죠. 전화 한번 해본 겁니다. 물론 그게 부적절했다면 그 사람을 조사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용산이라고 했다는 이 증언 한마디로 국회 입법부가 청문회를 열고 난리 요란법석을 떱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의 국가기관의 과장급 사람이 이거 용산 이야기 들었어요. 이거 김근식이 시킨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매번 청문회 열고 매번 저렇게 할 겁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용산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게 폭발력이 있으니까 이거 끄집어들여서 어떻게든 정치적 점화시켜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두고 보십시오. 저 행안위가 어저께 청문회했던 이 용산경찰서 마약 외압 수사 사건 태산명동의 서일필일 겁니다. 용산 이야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네, 물론 이제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청문 절차나 향후 뭐 진실 규명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예전에 그 서동요 있었잖아요. 그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아름다워서 백제 무왕이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선화공주가 매일 마서방과 같이 만난다라는 거짓 정보를 계속 퍼뜨려서 결국은 선화공주를 얻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truth by repetition이라고 하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진짜인 줄 믿는 심리를 혹 정치권이든 어떤 다른 외부 세력이든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 마음은 있군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집단 착각으로 가는 네. 거고 확정 편향과 연결되어 가지고 더 사회를 예. 흉흉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